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흥미진진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국 시리즈, 코리아 시리즈 4차전이 열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 야구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TV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새로운 이 사실이 바로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 김혜경 씨하고 같이 4차전 관람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김웅룡 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하고 같이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상 사고가 난 9일 만에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외출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워낙 많은 소문이, 안 좋은 소문들이, 루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빨리 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야구 시리즈에 관람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재명 후보 그야말로 위기의식에 빠져 있고,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후보 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특검도 받겠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고집하지 않겠다. 아주 대대적인 입장의 변화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라를 말이죠, 어디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수준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했던 속셈, 그 얄팍한 지식과 판단이 낮은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이 빠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느닷없이 한국 시리즈 4차전에 부인을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데리고 나온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앞으로 또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검은 망토를 입은 게 김혜경이다 라고 더 팩트에서 보도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검은 망토를 쓴 것은 취재진들의 하도 달라붙어 갖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취재진들 골탕을 먹이려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장난질을 친 거다. 예. 그래서 수행원의 의장 의도가 골탕을 먹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당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혔어요. 누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자, 그러면서요, 이번 낙상 사고 당한 것이 리스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잘라 말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이 당 관계자한테 들었다라고까지 밝히면서 장난질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거야말로 피해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2차 가해다,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태 총장이 말이죠, 이 괜히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인태 총장은 말이죠, 과연 당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선대위 내부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것은 2012년도 패배한 대선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다 라고 양정철이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크기만 하지 움직이는 게 전혀 없다, 기민성도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도 여의도를 떠나서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백가쟁명식 처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인태 총장이 언론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양정철 원장이 얘기한 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문제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야말로 주류가 아니었고 5년 전 대선 때부터 소위 친문과 많은 갈등도 있었는데 정비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지혜를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혼자 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후보의 강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후보 혼자만 이렇게 뛰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선 때는 누구나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중도 확장은 주특기가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기여할 바 없다. 과거에도 2012년 대선 때도 이해찬 나와서 대단하게 도움 준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 박지원이도 나왔었는데 도움 줬느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번에 나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이해찬한테도.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의미 있는 발언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것은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고 지금 100일이 넘게 나왔는데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의혹이 풀리면은 박스권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어쨌든 돈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많은 국민이 의혹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현 민주당이 처해 있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유인태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양반으로서야 어쨌든 참여할 거다. 지금 별의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겠냐.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면 아마 그 안에 내분이 꽤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의 좌장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대위 가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누가? 윤석열 후보가. 왜?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배가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돌아온 기분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담판을 지으러 만났는데요. 거기에서 오히려 혹을 붙이고 왔어요. 어떤 혹이냐. 김병준과 김한결이는 절대 안 된다는 혹을 숙제를 받아왔어요. 이렇게 숙제를 받아오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번 쐐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김한길 원내대표를 어제 8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사실상 화합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선대위와는 별도의 윤석열 후보의 직속 기구를 설치해서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한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는요, 이 보도에 따르면 수락을 했다, 아니면 좀 더 숙고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엇갈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김한길 전 대표는 이 화합혁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공식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이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 경선 전부터 은밀하게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아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김한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창하는 게 뭡니까? 시작할 때 딱 꺼냈던 게 큰 접시로네요. 큰 우산론이 아니고 큰 접시. 큰 접시에다가 우리 진정한 보수도 담고 중도도 담고 그 다음에 진보도 이렇게 딱 모아서 큰 접시를 꽉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문 탈진보 인사들까지 딱 모셔오고 호남 측 인사들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문 비문 그리고 이 호남 쪽에서의 실망증 이거를 딱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빅플레이트 안에 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한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김병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쿠키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윤 캠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도 그냥 고하고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이 분노와 격분의 분위기를 쿠키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줄 만큼 충분한 예우를 다 해줬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내 합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전직 총리 출신의 아주 훌륭한 분들 서너 배수로 다 준비해놓고 있다. 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폭발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윤 후보 측의 핵심 인사들이 국기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예우 충분해졌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모아지고 있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영입 대신에 다른 인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윤 후보 지지 여론 형성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1%도 없다, 이것이 내부의 평가이고, 정권 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 탐욕이 목적인지 지금으로서는 후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 외연을 확장시키고 중도세를 키우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노력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뭉개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그러면서요,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 문제는 민주당이 긴장할 만큼 획기적 카드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와 상관없는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생각은 없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함께 할 수도 또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한길과 김병준 카드 한치의 양보의사도 없고,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목리에 정권교체 열망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이번 주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정과 상관없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구성을 주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 아닐 경우에 대비해서 전직 총리 출신 등 총괄 선대위원장에 영입할 인사들을 서너 배수로 해서 준비해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후보 측은 닥치고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킹 메이커들을 확보해 놓고 있고, 더 이상 기존의 소수 몇몇 사람들의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불에 집중해야 할 타임에 잿밥에 눈이 어두워 밥상 걷어차는 이상한 일을 하면 이는 국민과 싸우는 것이고 역사를 망치는 분탕질이다.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래로 나가야 한다. 지금 이런 분위기임을 지금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쿠키뉴스에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캠프 내부의 분위기는요,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 지나치게 말하자면 후보를 밀어제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정권 교체는 누가 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맛에 맞게끔 윤석열 후보가 신명이 나서 뛸 수 있는 선대위의 기구 구성이 꼭 중요하고, 윤석열 후보가 딱 정말 신나게 뛸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인사들로 선대위가 차려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미 우리 윤석열 캠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추가적으로도 이 당무 주도권은 대선 후보에게 있고 윤 후보가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주말까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총괄 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분명하게 상당히 세게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말이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총장이 되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홍문청답, 즉 청년 플랫폼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말이죠, 지금 현재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일동이 온라인이죠, 이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 내용을 보면 자당 후보에 대한, 즉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그 다음에 상대당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즉 이재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런 게 다 좋다. 그런데 홍 의원은 정권 교체라는 위대한 상황 앞에 그럴 처지도 상황도 아니다. 홍 의원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후보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선거 후유증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서도요, 홍 후보가 그런 입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국 홍 의원도 보수층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것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적절한 선을 찾지 않을까 싶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식을 통해서, 이 장외 거래되는 주식을 통해서 16배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요. 서초동에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를 매각해서 13억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라는 보도가 문화일보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저 친구 회사인데요.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인 이뮤노포지 지분 2.07% 704주를 2017년도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외 주식이 말이죠, 16배가량이나 폭등해가지고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당 가격이 2017년도에는 총 뭐라고 그럴까요? 12만 3천 원에서 그 총 이 장외 주식 들어간 돈이 사는데 8,657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 주가 지난 9월 기준으로 치면은 190만 원. 그러니까요, 12만 원짜리가 190만 원이니까 뭐 거의 20배 정도, 16배 정확하게 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뮤노포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개발한 신약이 최근에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바 있어서 이것이 이 실제적인 주식 가치를 올리는데, 상승하는데 상당히 크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초동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채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 19억에 샀는데 이번 지난 7월 달에 팔을 때 26억 원, 거의 딱 더블이 튀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가 뭐 이 아파트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장외 주식을 통해서 16배나 많은 이 이익을 올렸는데 이것은 결국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문제다. 그래서 주식 취득 경위를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측에서는요, 이 여운국 차장은 2017년도에 절친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설립 비용으로 투자한 뒤에 주식을 배정받아서 지금까지 보유 중에 있고 친구를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여운국 차장이 2017년도에 절친 제약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를 요청해 와가지고 투자한 거는 맞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전혀 없고 내부자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친구의 회사 설립을 도운 투자 목적을 감안해서 주식을 매각할 계획도 없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 여운국 차장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